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5번째 이야기, 황충은 지금 교병계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와구간으로 도망친 장압은 조옹에게 사자를 보내 구원병을 청했습니다. 장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출정하더니 이제 와서 구원을 청한단 말이냐. 남은 군사가 겨우 1만이라 적이 쳐들어오면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병은 보낼 수 없으니 스스로 싸우라고 일러라. 구원병 요청을 거절당한 장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압은 군사의 반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매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뇌동은 와구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장압은 몇 합을 싸우다가 슬쩍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압을 추격하던 뇌동은 장압의 매복에 당하게 됩니다. 뇌동이 장압의 칼에 목이 달아나자 목숨을 건진 병사 하나가 본진으로 달려와 장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기탱천한 장비는 곧바로 장압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장비가 공격해 오자 장압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매복이 있을지도 모르니 쫓지 마라. 잠시 후 장압은 장비를 유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고 이런 상황은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비는 위원을 불러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장압의 술책을 거꾸로 이용해야겠다. 다음 날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와구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압은 10여 합을 싸우다 달아나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와서 싸우다 도망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이제 매복시켜둔 군사들만 나오면. 장압이 매복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빗박가급 의원이 나타나 수레로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수레에 불을 질러라. 구병, 유비군이 산에 불을 당했구나. 가까스로 와구관으로 들어간 장압은 패잔병들을 수습하여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장비는 관문을 뚫으려고 며칠 동안 거센 공격을 퍼부었으나 허사였습니다. 관이 워낙 튼튼하고 지세가 험준의 공격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으로 와구관을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장비는 20리 밖으로 군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 후 장비는 군사 몇 명을 거느리고 산길을 살피러 나섰습니다. 산길을 살피다 농부들을 본 장비는 농부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처럼 험한 산길을 넘어서 대체 어디를 가는 길이오? 저희들은 한중에 사는 사람들로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 전쟁 때문에 낭중으로 가는 관도가 막혔다기에 이 산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낭중에 갈 수 있어. 이곳으로 가서 창계를 지나 제동산 화근천을 거쳐 한중으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와구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겠는가? 멀지 않습니다. 저쪽 제동산 샛길이 바로 와구관 뒤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위원은 군사를 이끌고 와구간 앞을 치도록 하라. 위원이 지금 관 아래로 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군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한다. 와구관 뒤쪽 여러 곳에서 불길이 일며 한때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 군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군인가? 장압은 구원군이 오는 줄 알고 관 뒤로 달려갔습니다. 장비가 아닌가? 어서 도망가자. 거기 꽁무니를 빼는 놈은 장압이 아니더냐. 안 되겠다. 말을 버려라. 산만에 군사 중 겨우 10여 명만 데리고 왔다고. 장수가 되어 그 많은 군사를 잃고 무슨 낯으로 살아서 돌아왔느냐. 이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베도록 하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옛말에 군졸들은 얻기 쉬우나 한 사람의 장수는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장압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공을 세우지 못하면 그땐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장압은 겨우 조옹의 허락을 얻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향했습니다. 맹달은 달려나가 장압을 맞았으나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장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너는 당장 성도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거라. 가맹관이 위급하다 하니 낭중에 있는 익덕을 불러야겠소. 장압을 물리치려면 그것밖에 달리 길이 없을 듯하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여기 있는 장수들을 이리도 없인 여기시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저를 보내주신다면 장압의 목을 베어 바치겠소이다. 장군께서 꼭 가시겠다면 부장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겠소? 어만과 가겠소. 그 역시 늙었지만 용맹한 장수요.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하얗게 센 내 머리를 바치겠소. 가맹관을 잃으면 이곳 성도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늙은 두 장수만 보내십니까? 늙은 두 장수의 손에 의해 한중 땅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니 너무 걱정 말게. 공명은 황충과 엄한에게 많은 군사를 주어 가맹관으로 보냈습니다. 가맹관에 도착한 황충과 엄한은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늙은 주제에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왔느냐? 내 손에 있는 이 보검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러나 황충과 엄한이 양쪽에서 덤벼드니 장압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압은 할 수 없이 군사를 뒤로 물렸습니다. 또 패했다고? 당장 장압을 잡아들여 그자의 목을 베도록 하라. 지금 장압을 다그쳐 죄를 묻는다면 유비에게 투항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장수를 보내 그를 돕는 척하며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일인데 하후상과 한호 장군은 지금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가 장압을 돕도록 하라. 황충의 진영.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쯤 가면 천탕산과 미창산이 있는데 조조가 군량과 마초를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곳을 점령해 군량과 마초를 끊어버린다면 한중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우상과 한호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황충은 두 장수를 맞아 각기 10여 합을 싸우다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상과 한호는 황충의 뒤를 쫓아가 진지를 빼앗았고 황충은 곧 새 진지를 세웠습니다. 다음날 하우상과 한호는 황충의 새 진지로 찾아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황충이 여기 있다. 또 도망치는군. 늙은이가 우리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우상과 한호는 새로 세운 황충의 진지마저 빼앗았습니다. 다음 날도 하우상, 한호 두 장수는 황충과 싸웠습니다. 황충은 20여리를 더 달아났습니다. 장군, 적들이 관을 에워쌌습니다. 잘못하다간 관을 빼앗기겠어. 역시 늙은 장수들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황충을 미덥지 않게 생각한 맹달은 즉시 글을 써서 유비에게 보냈습니다. 황충이 싸울 때마다 진지를 빼앗기고 가맹관으로 쫓겨갔다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황충은 지금 교병계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교만할 교, 병사병, 셀개. 교병계란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계책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도와줄 다른 장수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봉아, 내가 가맹관으로 가서 황 장군을 돕도록 해라. 예, 아버님. 유봉 장군께서 몸소와 주니 고맙소만 오신 이유는 무엇이요? 아버님께서 장군이 여러 차례 싸움에 지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히 저를 보내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교병계를 쓴 것이요. 그동안 여러 진지를 내준 것은 그곳에 적의 치중을 쌓아두기 위함이었소. 오늘 밤에 진지를 되찾고 그들의 양식과 말을 거두어 올 테니 유봉 장군은 구경이나 하시오. 짐술의 치, 무거울 중. 치중은 여러 가지 군수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야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갑작스런 습격을 받은 한호와 하우상은 가까스로 달아나 목숨만은 구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황충의 군사들은 그동안 내주었던 진지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적이 남겨두고 간 군량과 말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가맹관을 치러 갔던 군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힘세가 두 장수와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장군들께서는 몸을 피하셨고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가맹관을 치러 갔던 군사들이 도망쳐 오자 진지를 지키고 있던 장압도 군사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장압이 한숫가에 이르러서야 한호와 하우상 두 장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황충의 군사들이 거세게 추격해 오고 있어. 어쩌면 좋겠어. 가까이에 천탕산과 미창산이 있소. 천탕산과 미창산은 우리의 군량과 마초를 쌓아둔 곳이오. 이 두 곳을 빼앗기면 군량이 끊어지니 한중 땅 전체를 잃게 될 것이오. 맞는 얘기여. 미창산은 나의 숙부이신 하후연 장군께서 지키고 계시며 정군산과 잇따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하지만 천탕산은
하후덕 형님 홀로 지키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도웁시다. 하후연이라면 믿을 만하다. 하지만 하후덕은 아무래도 천탕산으로 갑시다. 장압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천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곳은 10만 대군이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장군들은 차라리 빼앗긴 진지나 되찾도록 하시오. 황충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늙은 도둑이 병법도 모르면서 용맹만 믿고 날뛰는군. 제게 군사 3천만 주신다면 황충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적들이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도 기울었고 군사들도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싸우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주셨는데 이를 마다하면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 돼요. 황충은 한호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황충의 칼에 한호는 죽임을 당합니다. 적장 한호가 죽었다. 적의 본진까지 올라가자. 불이다. 잘못하면 여기까지 번지는 거 아냐? 빨리 움직이지 않고 못들 하느냐? 불을 꺼야 한다. 그때 매복을 하고 있던 어만이 나타나게 되고 하후덕은 어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후덕이 죽고 불길마저 사방으로 번지니 장압과 하우상은 천탕산을 버리고 정군산에 있는 하우연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일은 6번째 이야기. 반평생을 같이 해온 하후연이 죽단위로 이어집니다.